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김재인 교수님, 강성식 교수님, 그리고 문태석 교수님 어떻게 보면 전부 인공지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또는 뭐 인공지능의 시대에 인간의 문제를 성찰하신 세 분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챗GPT 인간에게 묻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좌담회를 가지게 돼서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요즘 어디 가나 전부 챗GPT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챗GPT, 소위 말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현상에 대한 기사가 못 쫓아가는 정도로 너무 급속도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소위 인공지능 컴퓨터 프로그램인 알파고가 이세돌에게 이긴 것이 엊그제 같거든요. 2016년의 일이니까 약 7년 전. 근데 이 7년 만에 인공지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다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이 분야에 어떻게 보면 좀 한 발 앞서서 나간 소위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자신의 블로그 게이츠 노츠에서 선언 비슷하게 하거든요. AI 시대가 이제 드디어 열렸다. 인공지능은 휴대폰, 인터넷만큼 혁명적이다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4차 산업혁명 이야기도 하고 인공지능 혁명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이제 일반 독자들이 생각할 때에는 도대체 뭐가 혁명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현상이야?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우선 아주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김재인 교수님이 2017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많은 독자들에게 반응을 일으킨 책을 쓰셨는데요. 인공지능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셨는데 제가 이제 짐작컨대는 그것이 이제 알파고 사건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쓰신 것이고 이제 지금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챗GPT라는 이런 인공지능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어서 도대체 그럼 7년 전에 알파고와 지금 원래 출시는 이제 작년 이제 10월 말에 되기는 했지만 2023년도에 대해서 급격하게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챗GPT와 비교해 볼 때 어떤 점에서 이게 획기적이고 혁명적이라고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파고 때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당시에 서울대학교에서 컴퓨터와 마음이라는 교양 과목을 강의해 왔었는데 그때 학생들하고 약간 내기 비슷하게 그게 3월 초였으니까 개강하자마자 다음 주에 있는데 어떻게 될까 얘기를 이제 예측해 보는 약간의 내기 게임 그런 걸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세돌 구단이 이길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결과는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고 이게 뭘까 우리한테 지금 벌어진 일이 뭘까 이거를 이제 그동안 해왔던 고민에 그 충격을 덧붙여가지고 이제 생각하면서 책까지 출판하게 됐습니다. 인간의 어떤 위상 이제 다시 물어야 하는 이제 그런 상태까지 됩니다. 이제 그 후에도 계속 제가 그 인공지능의 발전을 따라가면서 이제 좀 주목했었고요. 한 2년 전에 GPT-3가 이제 출시됐을 때 인문학 하는 분들은 거의 몰랐죠? 모르죠? 자체도 몰랐죠. 예, 뭐가 그렇죠. 했는지. 근데 저는 그때 며칠 전에 보니까 포스팅에다가 페이스북에 이런 사태가 이제 벌어지는데 철학하고 인문학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어떤 그 개입도 못하고 반응도 못하고 이게 참 한심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또 나름 그 발전을 지켜봤었죠. 그러다가 이제 작년 11월 30일 날 챗GPT가 출시되고 그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오픈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놀람과 공포, 경악, 우려 등등 목소리가
지난 겨울이죠. 이제 났던 것 같아요. 그럼 왜 이 차이가 있을까? 알파고 때도 분명히 우리는 충격을 받았고 이 챗GPT에서도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그거의 강도가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는 뭐 정도도 그렇고 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이에 변화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속 되고 있었는데 하나의 어떤 단절적인 충격이 온 걸까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인터페이스의 어떤 혁명, 변화. 그러니까 알파고는 바둑이고 굉장히 전문 그 바둑을 둘 줄 아는 사람들이 소수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그 경험이 가능한 이제 그런 영역이었다면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직후에는 그 바둑 TV 같은 데서 이제 항상 인공지능이 옆에 같이 몇 수 앞을 보여주고 하니까 이제 바둑 팬들한테는 이게 이제 어떤 충격으로 이미 이제 뭐라죠? 체념 단계까지 이제 왔고 그에 반해서 일반인들은 인공지능이 우리 그 생활에 스며든 것 자체를 실제로 이렇게 체감할 길이 별로 없다가 이번에는 이제 챗봇하고 어떤 언어 생성이라는 게 만나면서 나도 한번 써보고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보통 사람들은 글을 잘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또 이게 엔지니어들 경우에도 이제 이공계 쪽도 글을 상대적으로 좀 못 쓴다는 그 뭐라죠? 약간 두려움 같은 게 있었는데 이번에 써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이렇게 친숙하게 이제 다룰 수 있는 데다가 글을 잘 쓰더라 하는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이 바둑도 지능 게임이지만 이 말 잘하는 것도 지능인데 그 지능의 면에서 나보다 훨씬 앞선다, 능가한다 이런 느낌이 아마 이제 직접 누구나 써보고 자기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능가하는 지점이 확인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충격이 온 게 아닌가. 그래서 가장 혁명적인 부분은 저는 인터페이스의 변화에 있다. 근데 알고 보면 옛날 것들도 다 사실은 그런 충격과 좌절을 가져올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았다. 그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인터페이스가 변하긴 했는데 이제 알파고 때도 사실은 알파고가 왜 저런 수를 뒀고 어떻게 해서 이겼는지는 모르잖아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제 일종의 이제 뭐 특정한 분야의 이제 특수 인공지능이긴 한데 이번에 나온 챗GPT는 글자 그대로 챗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길거리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아니면 뭐 강단에서 가르치는 교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제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확실히 이제 엄청난 변화인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강 교수님 보시는 거예요? 네. 사실 언어 처리 전문가시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인공지능 기술이 미치는 범위가 어느까지냐라는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파급 효과 또는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활용되고 또 이제 영향을 미치는지라는 부분인데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바둑 부분에 있어서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프로 기사뿐만 아니라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있을 수 없는 전 세계 최고의 프로 기사보다도 더 잘 두는 이런 이제 혁명적인 일이었는데 그 미치는 파급 효과가 바둑계로 한정된다라는 거죠. 또 이제 유사한 것 중에 하나가 IBM 왓슨이 있었잖아요. 벌써 이제 좀 오래돼서 잊어버리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IBM 왓슨이 퀴즈 대회에서 퀴즈왕을 하잖아요. 전 세계 퀴즈왕하고 대결해서도 항상 이기는 그런 부분인데 그 범위는 주로 이제 그 퀴즈 문제들이 백과사전이나 시사 상식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한정되고 퀴즈 대회를 준비하는 사람, 퀴즈왕들도 어쩌면 좀 제한적인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IBM 왓슨을 변호사나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형태로 발전시켜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사 중에서 영상 판독하는 부분 그 부분으로도 제한적이거든요. 또 변호사 업무 경우에도 교통사고의 손해를 산정하는 그런 부분으로 매우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전문가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을 대신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미치는 범위가 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또 이제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었죠. 로봇 저널리즘도 있었는데요.
로봇이 기사를 써주잖아요. 주로 이제 스포츠 기사들. 뭐 어제 프로야구가 5게임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스포츠 기자들이 직접 작성을 하는 것을 늘 보니까 이 스포츠 기사들은 어떤 패턴들이 있거든요. 문장 템플릿이 있어서 그러면 그건 이제 딥러닝 기술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제 인공지능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하는 전문가가 하는 일을 대체하는 부분이니까요. 이 로봇 저널리즘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쓰면은 수많은 기자들이 써야 될 것을 이렇게 매우 쉽게 작성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또 그 로봇 저널리즘이 큰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는 부분 중에 증권사의 분기별 리포트가 있습니다. 코스피 200 그러면 1년에 4번씩 한 200개 회사에 대해서 뭐 매출은 어땠고 뭐 순익은 어땠고 전분기에 비해서 어떻고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써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써야 되거든요. 아마 밤새워서 썼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들도 데이터가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들만 추출해서 템플릿을 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했더니 어쩌면 사람 전문가가 작성하는 것보다 더 빨리 어쩌면 잘 작성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로봇 저널리즘도 그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잖아요. 제한적인데 챗GPT는 이 파급 효과나 미치는 범위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거의 모든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업무 처리 전반에 있어서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업무 처리를 해왔었는데 만약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업무 처리를 하라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해서 업무 처리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 업무 능력이 뒤처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챗 GPT를 사용해서 업무 처리하는 사람하고 챗 GPT를 사용하지 않고 업무 처리하는 사람하고 이게 업무 능력의 차이가 눈에 띄게 차이가 날 텐데 근데 이제 이 업무 처리 부분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이제 지식 관련된 노동을 하는 대부분의 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여행 계획을 세운다든지 또 이제 취미로 친구랑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 친구가 바빠 그러면 또 친구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이런 파급 효과의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히 혁명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처리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고 효율성도 되게 높고 거기에다 이제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거의 뭐 우리 삶 전체를 아우를 정도로 광범위해졌다는 점에서 분명히 혁명적이긴 한 것 같아요. 우리 문 교수님은 또 뭐 지금 이야기된 거 말고도 뭐 이 챗GPT의 어떤 혁명성에 관련돼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저도 비슷하게 이제 그 챗GPT 하여튼 혁명성은 이 범용성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그런 언어를 얘가 이제 학습을 한 거고 그 언어를 통해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이제 다 적용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혁명적인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그 GPT라는 이제 그 언어 모델을 학습을 한 건데 이 사실 기술적으로는 별로 그 새로운 거나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고 그냥 모델을 엄청나게 키우고 거의 인터넷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와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키고 학습시킨 것도 이제 그냥 다음 단어가 뭐가 나올지 이제 이걸 예측하는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시켰는데 그 학습시킨 거 그러니까 그냥 다음 단어 예측하는 것만 학습을 시켰는데 얘가 이제 학습시키지 않았던 뭐 서머라이제이션을 한다든지 코딩을 짠다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할 수 있게 된 게 좀 되게 놀라운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챗GPT를 만든 사람들도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까지 지금 하고 있어서 그게 좀 놀랍고 약간 예상 밖에 이제 이런 혁명적인 성능을 막 내는 거라고 내고 있는 게 좀 이제 놀라운 일이다. 저한테는 아주 그게 되게 놀라운 이야기인데 네. 과거에는 말하자면 이제 특수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저 입력을 하고 모델을 짜고 코딩을 하고 그는 다 인간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알파고 때도 물론 다 인간이 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떤 수를 통해 가지고 사실 이세돌 프로를 이겼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새로운 수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바둑이나 체스 같은 데에서도 기존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바둑을 배운다고 그러면 전수해줬던 특정 수가 다시 뭐 개발됐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입력자는 인간이었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제공하는 것은 이제 기계였다 이런 것인데 이제 기계학습 그 코딩을 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이기는 하지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예를 들자면 결과를 내놓기도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파고 같은 경우는 얘가 어떤 수를 놓을지는 사람들이 예측을 못할 수도 있어도 네. 그래도 바둑을 그냥 두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다음 단어 예측하려고 학습을 시켰더니 얘가 이제 번역도 하고 뭐 서머라이제이션도 하고 뭐 코딩도 짜고 이제 이런 일들을 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아주 이거 획기적이고 너무나 뭐 정말 경악스러울 정도로 빨리 변화해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인간과 대화하는 것처럼 챗GPT하고 놀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문자로 입력하고 문자로 대답을 받고 하기는 하지만 뭐 문자를 음성 전환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기술이기 때문에 사실은 챗GPT 자기가 듣고 싶은 사람의 목소리를 실어가지고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친숙도와 예를 들자면 접근성이 과거하고는 뭐 엄청난 차이가 날 정도로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챗GPT가 우리의 삶을 과거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인공지능은 사람들이 배우고 또 말하고 또 서로 소통하는 방식, 한 단계 더 나가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까지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이제 향후 전망이 되겠죠. 이제 챗GPT 가지고 노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 예컨대 인터넷이 처음 나와가지고 블로그가 만들어졌을 때는 블로그를 가지고 열심히 놀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경제적 이익도 엄청나게 챙겼고 유튜브가 등장을 하니까 이제 유튜브 가지고 한참 놀던 사람들은 유튜브 가지고 엄청난 뭐 소득을 올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마치 그것이 챗GPT와 같다.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챗GPT하고 놀면은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챗GPT를 잘 활용하고 이럴 수 있는지가 이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제 챗GPT를 긍정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챗GPT의 효용성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관계없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은 틀림이 없는데 혹시 교수님들 생각하시기에 아마 이거는 지금까지하고는 다르게 확실하게 변화할 거야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우리 문 교수님 먼저 뭐 일단은 저는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들이 하는 일들에 굉장히 많이 변화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육체 노동이 아니라 어떤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일에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미 벌써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같은 데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토파일럿이라고 그래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려고 할 때 옆에 이제 그 랭귀지 모델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 코딩을 같이 짜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걸 그래서 이제 이런 코딩 중에 뭐 이런 걸 하는 블럭을 짜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에 해당하는 코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제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코딩이 나왔을 때 이제 그거를 보면서 배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 효율적으로 이제 빠르게 코딩을 짤 수도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만 봐도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도 많이 변할 것 같고요. 다 여러 분야에 다 비슷하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법 쪽에서도 뭐 판결문 같은 걸 분석하고 요약하는 거, 뭐 의료계에서도 이제 기존의 뭐 진료 기록들 분석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파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인공지능이 초기 등장했을 때는 사실 이제 영향을 받는 것이 이제 반복적인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뭐 인공지능이 장착된 기계 또는 자동화에 의해서 대체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미 실현이 됐고요. 그렇죠. 뭐 물류센터만 보면 뭐 분명하게 들어가고 뭐 제조업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그때도 이제 이게 인간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한 게 인간이 생각하고 창작하고 뭐 이해하고 그 중에 하나는 뭐 코딩도 하고 사실은
이걸 갖다가 기계가 대신한다 그러면 이제 인간과 기계가 파트너가 되는 것인데 혹시 우리 김재인 교수님은 뭐가 변화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챗GPT가 등장하면 이전의 세계와 이후의 세계를 구별할 때 어떤 것이 급격하게 변화할 것인지?